꼭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식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위험한데 특히 기업 실적과 관계없는 다른 테마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회사는 하나의 사업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흐름의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년에도 두세 배 이상 많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회사의 가치와 실제 주가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단기의 주가 급등은 위험하고 특히 테마주인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기의 주가 급등할 종목을 찾거든요. 테마주를 원하거든요. 이게 또 시장의 생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와 주가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회사의 기업 가치, 본질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그 주식이라는 것은 그 투기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식을 삼으로써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순이익이 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전체를 인수했을 때 과연 그 가격이 이게 맞는 가격인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안철수 연구소의 그래프인데 제가 그 안철수 연구소의 예를 든 이유는 물론 대표적인 테마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안철수 연구소와 같이 실제 회사가 그 튼튼하고 좋은 회사일지라도 주가가 너무 회사랑 차이가 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안철수 연구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작년 기준으로 안철수 연구소는 698억 원의 매출에 145억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아주 높은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그 한편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주식수를 합한 것에 주가를 곱한 금액, 다시 말하면 이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45억 원의 이익이 나는 회사를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를 하는 개념인데 그 경우 수익률은 1.2%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45억의 이익을 가지고 이 투자 원금을 회복하려면은 자그마치 83년이 걸리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가격은 너무 비싼 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늘어나야 이러한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한번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를 한 그래프를. 그 이 그래프는 최근 안철수 연구소의 실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가는 순이익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매출이 회사의 그 가치 변화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에 더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매출을 표시했는데 그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작년까지 안철수 연구소의 그 회사 그 매출의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맞는 주가이려면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 연 60% 이상 뭐 순식간에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니래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주식 투자하는 건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인데, 뭐 실적이야 어찌됐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주가만 오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빗댄 말은 아니고요. 주식 투자란, 더 큰 바보를 만나기 위해서 한다.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있으면 던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가 우리가 병행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실적과 주가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가치가 아느냐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예. 그게 꼭 항상 음.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 대강은 이제 같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벌어질 경우에는 항상 조정을 예. 받는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었던 현상인데 뭐 참고로 99년, 2000년 인터넷 버블 때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는 그 세계 최고의 통신 장비 회사인 시스코의 그 과거 매출액 추이와 그 주가의 흐름입니다. 10여 년 동안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된 부분이 이제 매출액인데 쭉 뭐 계속 성장을 한 회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선으로 된 부분 주가를 보시면은 인터넷 버블 때 쭉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날 때는 항상 이제 저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하다가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식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올라갈 때 투자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마지막 순간까지 파티를 즐겨보자 하는 이러한 측면인데 예를 들어 신데렐라는 12시가 됐을 때 허겁지겁 빠져나오다가 그래도 구슬 한쪽을 놓고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12시를 가리켜준 시계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게 언제인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의 기초가 될까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주가가 회사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러한 조정 장세에도 100만 원대에 진입을 한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 삼성전자는 작년에 그 155조 원의 매출에 순이익 1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150조 원인데 마찬가지로 그 현재 이익률은 계산해 보면 10% 정도가 조금 넘고요. 이제 회수 기간은 9년인데 아까 안철수 연구소에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이러한 가격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맞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회사의 그 이익을 정확히 그 향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물론 변수는 있지만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급 문제인데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올해 7월 이전에 최근에 몇 년간은 그다지 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기관들의 편입 비중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편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펀드들 자금들의 대기 수요인데 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IT 업계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과거의 대표적인 글로벌 IT 회사들인 뭐 노키아라든지 HP, 델 이런 회사들이 탈락을 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러한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펀드들 입장에서는 많이 편입이 되지 않아서 그런 대기 수요도 많고 또 이러한 그 삼성전자 매수는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랑 관계없이 IT 업종에 대한 투자라서 오히려 더 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은 대형주는 개인 투자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우량한 회사가 비싸지 않을 때 사는 것이 좀 제일 좋은 어떤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제가 조금 외람된 질문을 드려보면, 이 펀더멘탈 투자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기본에 맞는 겁니다만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팍 와닿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테마주들은 조심하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란 말이냐. 예. 그런 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면은 그걸 추천할 수가 없는데 요즘 봐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뭐 우량주도 있겠지만 그런 테마주보다는 이제 이런 그 주식을 추천한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간략하게나마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뭐 QR 같은 것이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의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매출 이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실제 가치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알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모른 척하지만 알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늘 첫 코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